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 좀 부탁해요. 우리 동초사 이름 원인을 알지요? 이유를 동인동 경북이대가 동인동이에요. 병원은 무슨 동인지 알아요? 삼덕동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하고 병원 사이에 도로가 있죠. 거기 관할구역이에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생기면 머리가 동인동이면 동인동 파출소 가다리고 삼덕동 가다리면 삼덕동 파출소예요. 옛날에 그 때문에 서로 관할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은 동인동, 의과대학은 병원은 삼덕동, 의과대학은 동인동입니다. 지난해 2016년 3월 11월 12월 달 동초사의 일기를 마쳤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번 4, 5월 달에 동초사 2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초사의 이념은 그냥 초음파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의 전도사가 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처럼 초음파를 배워가 여러분이 땅끝까지 초음파를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의료가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에 경북이대 들어온 72년이죠. 72년. 여러분하고 내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거예요.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지금까지 좋았는 점은 의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의사는 소비자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을 누가 어디를 갈 것이냐는 소비자가 정하는데 변호사는 누가 정해요? 변호사의 편반. 판검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가 그렇게 의사가 변호사보다 좋은 점이 바로 그 점이죠. 누구든지 노력하면 열심히 돈도 벌 수 있고 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의료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대가 되죠. 앞으로의 의료의 시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는 더 좋은 시대로 갈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의과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의사의 길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난 뒤에 교수를 한다든지 봉지기를 한다든지 마치고 난 뒤에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단순했고 또 한 직장을 가게 되면 뭐 거의 평생 있다시피 하고 그렇게 직장의 유동성이 별로 없었고 또 지역의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나오는 시대는 완전히 틀리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의료는 완전히 글로벌화 될 거예요. 여러분이 대구에서 공부했지만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 대구 와가 또 이제 다시 또 전국 각지로 퍼지죠. 그런 시대. 우리 때는 내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경북이대 120명 들어왔을 때 거의 한 8, 90명이 대구 경북이에요. 한 30명이 다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과대학이 전국구화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면 전국으로 다 퍼져지고 또 전국이 아니고 어떻게 되면 전 세계로 다 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는 글로벌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대는 또 다른 시대는 자기의 개개인의 실력이 명백하게 노출되는 시대에 접어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가령 좋은 의과대학을 나오고 좋은 수련병원을 마치고 나면 그 네임밸류, 그 타이틀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왓슨이죠. 인공지능 왓슨이 도입이 됐지요. 왓슨이 도입되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와요. 왜 혁명적인 변화가 오느냐면 지금까지 의사가 하는 일이 의사가 처방을 내거나 진료를 하는 일이
그 사이 개인이나 또는 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이 결정을 내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커멘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의 실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검증이 되는 시대를 접어들었죠.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접어들은 거는 가장 손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병을 수련하고 그 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명성에 가려가지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실력이 바로 들통이 나는 시대. 반대로 비록 대학에는 조금 후진 대학을 나오고 후진 병을 수련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가진 시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도 지금 공부 해야지만 의사가 되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바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았죠. 그 말은 결국은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빛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선배들이나 주위의 사람이 의과대학에 들어왔는 걸 나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의과대학은 좋은 거예요. 의사는 앞으로 정말 글로벌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활약할 수 있고 그 노력에 따라서 대가가 지불되고 앞으로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스타가 있으면 그 밑바닥도 있는 거지요. 그 말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의사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균질한 사이였거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의사는 자기 동년배의 나이에 일반 회사 직원하고 똑같아요. 그래 쉽게 말하자면 그냥 그 병원에 오는 제약회사 직원보다 월급이 더 작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대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투명해지는 시대가 접어들거든. 실력이 어떻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좋은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야구로 말하자면 4번 타자, 삼성의 4번 타자하고 후보 선수하고 연봉이 똑같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접어들었다. 내보고 다시 그런 시대에 들어가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시대만 해도 제한이 많았죠. 그러나 나는 참 행운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내보다 더 선배분들이 개업을 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삶을 보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가령 내보다 한 10년 선배들은 내하고 우리보다 10년 선배하고는 완전히 틀린 시대에 살았어요. 그 선배들은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평생 대구라 하는 좁은 바운드리에서 살았어요. 살고 돈은 많이 벌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명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나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초음파를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았어요. 95대가 의과대학을 마치고 개업을 88년에 했고 초음파를 공부하기 시작한 95년이니까 상당히 늦었어요. 늦었지만 나는 초음파 공부할 때 내 공부했는 자료를 전부 다 오픈하고 남한테 내가 아는 걸 가르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게 자기 알았는 지식을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고 나는 알려진 지식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남한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물 공장을 만들 때 내수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출 지향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정적으로 덕을 본 것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초음파를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들고 이래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할 기회가 없었어요. 가령 학회, 지부학회 같은 데 발표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그 대구 지부학회에 가서 그 총무님한테 학술이사를 부탁해가 내가 케이스를 발표하겠다 하면 김용문 선생님 좀 기다려 놓고 내가 발표하려고 하면 앞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 다음에 언제 다음에 안 되죠. 그러나 인터넷이 생기고 난 뒤로 그런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부학회 발표할 이유가 없어져. 인터넷에 올리면 전부 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참 좋은 시절. 두 번째는 나는 KTX의 덕을 봤죠. 옛날에 KTX 없을 때는 서울, 대구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자, 평일날 4시간 타고 서울 가가 발표하고 다시 4시간 타고 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서울역에서 선생님들을 모아가 강의했어요. 그 KTX가 나는 엄청난 내한테 시간을, 서울과 대구의 시간을 짧게 해줘. 인터넷, KTX. 마지막에 그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스폰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스폰서가 언제 붙었냐면 의약분업이었어요.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들이 개인 병원에 약을 쓰는 것은 주로 다국적이나 고가약을 쓸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의약분업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쓰면 그 약값에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고가약을 사용하면 매출이 커져가지고 내한테는 불리하죠. 그래 무슨 뜻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의약 그리고 또 고가약들은 대부분 대학병이나 종병에 사용하고 개인에는 고가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난데 나는 손해받는 게 뭐냐면 의약분업 전에는 나는 거의 굉장히 환자가 많고 나는 그 당시에 환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약에 의한 마진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의약분업 때 약에 의한 마진을 다 뺏겨버렸죠. 그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걸 얻게 돼서 그 다국적 회사 사람 의사 제약회사가 의사들한테 약을 판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의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의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으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처럼 초음파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약장소가 손님을 모으려고 하면 필수품이 뭐죠? 원숭이하고 찰액사였죠. 그 다음에 유라낙단.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나를 강의를 많이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시키고 했어. 그 덕분에 그렇게 의약부도 그 다음에 인터넷, KTX 이 세 가지 가지고 대구에 있으면서도 서울, 부산, 뭐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초음파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실속 가보이 초음파 중요한 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의사가 진료는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죠. 그게 자기가 진료했으면 그 진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의 감으로 진료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배가 아픈 환자가 왔다. 아펜딕사이티스 환자가 왔다. 중수염은 노련한 일반외과 의사는 피지컬 이제미네이션하고 히스토리하고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중수해가 진단해가지고 수술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 수술해 보면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고 다이버티큐라이티스도 있을 수 있고 메센테리 림파아데나이티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병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것이 다 익스큐즈 됐죠. 왜냐하면 수술해가 배를 열었는데 보니까 개실염이더라. 그럼 환자들 한테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 아유 맹장염인데 열어보니까 개실염입니다 하면 환자분들 옛날에 그렇게 아이고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충수염은 수술할 병이고 개실염은 약물로 치료하는 병이죠. 그러면 환자로 봐서는 왜 당신은 수술하지 안 해도 되는 병을 왜 나무 배를 열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진료 행위가 이 영상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기 익스큐즈가 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은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병원에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자료가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랩이 이게 전부 다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빅데이터로 분석이 되는 시대가 다 접어드는 거죠. 이런 시대. 그래서 진료의 행위가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10월 달부터 초음파가 전면 보험화가 되는 거죠. 초음파가 보험화되고 이제는 모든 환자가 속이 아파가 병원에 가 내시경 하듯이 초음파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안 하는 임상의사도 아닌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 그러니까 초음파를 꼭 빼야 되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습가가 초음파가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보셨어요? 신기했죠? 이 초음파가 다른 검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CT나 MRI는 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음파는 독학이 안 돼. 왜 초음파는 독학이 안 되나? 첫째는 초음파는 스캔 각도에 따라서 병변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정상의 병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를 다금바리 해를 가나 아주 맛있는 감성돔을 보시면 주방장이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틀리지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초음파는 스캔의 각도에 조금만 틀려도 영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초음파의 가장 어려운 것이 스캔 각도죠. 스캔을 어떤 부위에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바이올린 하나 사고 바이올린 교본 하나 사가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바이올린 현을 어떤 각도로 켜느냐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틀리죠. 심지어 바이올린 선생에 따라서 활지는 법도 틀리죠. 예를 들자면 소련에서 배우는 러시아 주법이라든지 독일에서 배우는 독일 주법이라든지 프랑스 주법이라든지 이태리 주법 다 틀리거든요. 선생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초음파는 스캔 각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스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병을 못 찾을 수 있고 정상인 사람을 병으로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 초음파는 어려운 점은 이 초음파의 영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CT나 MR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찍는 데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집에서도 판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찍어 놨는 걸 내일 판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음파는 검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으로 판독을 했죠. 제3자가 찍어 놨는 걸 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바로 리얼타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점은 초음파를 책을 읽어보면 질환 하나의 초음파 영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초음파의 질환의 병변의 안에 구조에 따라서 또 병변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환 하나의 영상이 하나면 공부하기 오직 편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영상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결국은 아무리 해도 발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음파 우리 8분 아주 미남자 여성분도 아주 잘생겼고 남자분도 아주 잘생겼어요. 네. 오늘은 멘토멘티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봤습니까? 전화해 봤어요. 앞으로 선생님들하고 여기 김향수, 김민지 손 들어보세요. 김민지
김태영, 윤나연, 윤나연. 그 다음에 박혜신, 난 처음 여자분 줄 알았어요. 박혜신, 이수진, 정진호, 이종현, 네. 이종현. 그 다음에는 김민정, 임다솔, 실습이고, 유성혁, 유경석, 네. 유경석 선생님. 그 다음에 김진호, 천수빈, 실습이고, 박수연, 최재희, 최재희 선생님. 정혜인, 이강섭, 아직 실습이구나. 이제 10사람이 멘토와 멘티가 됐습니다. 서로 좋은 인연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오늘에 내가 기본 원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차는 김민지, 이강섭. 김민지 사진 받았지? 받았지. 그걸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발표를 해야 돼요. 20분 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20분 내에 마치도록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강수 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최재익, 윤나연, 천수빈, 백혜신, 이종현, 김성호, 임다솔, 유경석하고 졸업식 종료 이렇게 할 거예요. 교육 방법은 다 이야기 들어봤죠. 거꾸로 교실이에요.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학생이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부를 잘합니다. 선생은 강의하고 학생이 앉아 있으면 잠만 오고 졸게 되죠. 그래서 카이스트, 여기 혹시 카이스트 나온 사람 있어요? 카이스트 나왔어요? 무슨 과 나왔어요? 화학과 나왔어요.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알죠? 쫓겨나가는 총장님 그때 있었어요? 훌륭한 분이죠. 서남표 총장이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면, 카이스트에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30%는 밥값도 못하는 잘라야 될 사람이고, 30%는 훌륭하고 40%는 뭐 그저 그런 교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 30%를 잘라내 가지고 카이스트를 좋은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껏 10% 자르려고 쫓겨나갔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발전하려면 능력 없는 사람 계속 잘라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당시에 카이스트의 서남수 총장이 쫓겨나갈 때 무슨 사태가 생겼냐면, 학생들이 자살했는 사건이 생겼죠. 그때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서남수 총장이 기자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학교 학생들이 자살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MIT 다닐 때 내 친구도 자살하고 정신병원에 많이 갔는데 그 학교 학생이 자살하고 정신병원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동의해야 되죠. 카이스트는 누구 돈으로 공부해요? 국민의 돈으로 했어요. 우리 세금을 하지 않나요? 맞죠? 세금으로 공부하면 학생은 의무가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국가의 돈을 받아가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학생은 학교에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 당장 쫓아내야 되지 않나요? 맞지 않나? 자기 돈으로 공부하면 모르지. 국가에 내 돈으로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서남표 총장 말이 자기 다닐 때 MIT에도 뭐 아는 학생들이 공부에 지쳐가 돌거나 또라이가 되거나 공부에 대해서 자퇴하거나 공부에 지쳐가 자살해. 그 말은 학교가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는 뜻이죠. 그거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이 서남표 총장이 인류대학이 되려고 하면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냐? 학교에서 학생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상당수가 자퇴하고 자살하고 정신병에 걸려야 된다. 두 번째, 그 대학에 교수가 되려고 하면 엄청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카이스트에 대학 교수 되려고 하면 이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연구하다가 마누라한테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문을 못 쓰게 되면 잘려야죠. 테뉴를 못 받고 잘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교수를 오락해도
저 대학에 가야 될 것이냐 안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 카이스트에서 만든 교과서가 전 세계 대학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학생은 첫 번째로 동의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의하는 게 돼. 맞아요, 틀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의해야 돼요. 그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지 학교는 학생을 시험을 계속 시험 쳐야 돼요. 주 수업 시간에도 시험 치고, 일일 시험 치고, 주말 시험 치고, 월말 치고, 쿼터 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도록 해야 돼요. 그냥 학생은 그냥 놔두면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남시 총장이 거꾸로 교육을 주창했어요. 교수들 불러봐가, 자, 수업할 때 수업하지 말고 한 학기 수업 강좌를 모두 다 비디오 캠코더로 찍어 그걸 카이스트의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하지 말고 시험 치고 토론을 해라. 좋은 방법이 나쁜 방법. 그렇죠. 그래도 학생은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겠죠. 수업이 수업 시간이 아니고 시험 시간이니까. 그럼 4시간 수업 들어가면 14시간 수업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플립드 러닝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쫓겨나갔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플립드 러닝 하고 있거든요. 울산대학에서도 울산과학대학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이 발표하고 선생이 앉아가 코멘트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지. 학생이 저 수업 시간에 잔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학생을 부득부득 볶아가지고 숨도 못 쉬도록 하게 만들어야 그게 좋은 학교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교 경북대학에 얼마나 좀 학생들을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많이 볶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이거 뭐 배터리입니다. 이거 PC 전원에 꽂았습니다. 네. 자, 이제 배터리도 빨리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는 자, 초음파 검사 특징. 자, 아까 이야기를 다 했죠.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이 주관적인 검사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의 한독을 하려면 해부학적 지식과 생리학, 병리 지식 이게 같이 컨비네이션 돼야만이 좋은 한독이 됩니다. 탐촉자는 컨벡스하고 리니어하고 섹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복부 초음파할 때는 컨벡스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브는 우리 표제장기, 유방, 갑상선, 이 근골격계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부에도 쓰는데 이게 학대해가 볼 때 이거 씁니다. 소화관 백 같은 거 볼 때. 그래서 컨벡스 프로브는 로우 프리퀀시고 리니어 프로브는 하이 프리퀀시가 많습니다. 게인은 우리가 초음파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게인을 너무 높여버리면 너무 밝게 보이고 낮추면 컴컴하게 보여요. 게인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사람마다 게인 보는 좀 그 주관이 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복부를 볼 때는 약간 어둡게, 갑상선을 볼 때는 조금 밝게 봅니다. TGC라 하는 거는 우리가 초음파의 그 영상이라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기계 세팅 자체가 밑에 심부에 오는 영상을 증폭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 그 니어필드에 초음파 빔이 반사가 많이 돼가 깊은 부분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적정하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리퀀시죠. 초음파의 탐촉자의 상황은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는 해상력이 좋지만도 이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낮은 주파수는 해상력은 떨어지지만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같은 거 있을 때는
이 굉장히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되고 이 아래쪽에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파수를 낮춰서 이 초음파 빔이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포커스는 초점이죠. 우리가 초음파를 잘 보기, 해상도를 레솔루션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 음속을 집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집속을 시키는 부분이 가장 해상도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담낭 결석 같은 진단할 때 뒤에 후방 음영이 섀도우가 중요한데 포커스를 잘 맞춰야만이 섀도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나오는 강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표현할 것이냐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넓혀 놔버리면 초음파 영상은 부드럽지만도 해상도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버리면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초음파 영상은 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하모니 영상인데 요즘 옛날에는 초음파 기계가 이 보면 펀더멘탈 이미지하고 하모니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이미지를 보다가 필요하면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하모닉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빔이 나가 물체에 부딪혀가 다시 돌아올 때 첫 번째 오는 이미지가 펀더멘탈 이미지 기본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이미지가 하모닉 이미지거든. 쉽게 말하자면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첫 번째 물결이 펀더멘탈 이미지라면 두 번째 오는 물결은 하모닉 이미지. 하모닉 이미지가 펀더멘탈 이미지가 좋은 점은 이게 그 펀더멘탈 이미지는 그 물질하고 주위에 있는 그 하고 같이 섞여 오는 소위 말하는 큰 좀 섞여 있는 이미지입니다. 하모닉 이미지는 좀 더 순수한 이미지거든요. 그 대신에 이미지의 그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걸 하모닉 이미지를 받아가 증폭시키는데 요즘 기계는 이제 그 하모닉 이미지를 주로 하고 거기에다 펀더멘탈 이미지를 섞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해상도도 좋아졌고 페네트레이션 투과도도 좋게 나옵니다. 그걸 섞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 일급 비밀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강의. 초음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우리하고 친구가 초음파 친구가 두 사람 있죠. 돌고래하고 박쥐입니다. 박쥐하고 돌고래는 초음파를 쓰지만 주파수가 틀려요. 박쥐가 쓰는 주파수는 아주 고주파이고 가까운, 그렇죠.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주파수가 높고 해상도가 좋아야 되죠. 돌고래는 어때요? 멀리까지 가는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돌고래는 사용하는 주파수는 멀리까지 가고 해상도는 박쥐보다 훨씬 해상도가 낮은 저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의학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3에서 15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는 100만이거든요. 300만에서 1500만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주파는 공기를 통하지 못합니다. 주파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지혜를 사용하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가 탐척자에서 스킨 포면까지 공기 말고 지혜를 통해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쓰면 포면하고 탐척자하고 아주 부드럽게 접촉이 됩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탐정이 나오면 산란을 일으키고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일으키죠. 초음파에서 우리가 에코가 나오는 것은 고에코, 저에코, 무에코, 아이소에코인데 이것은 반사가 많이 될수록 에코가 높아지죠.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통과되어 버리면 에코가 무에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강의에 들어가죠.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를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에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가 물이 있을 때 무에코 되죠. 우리 초음파에서 무에코가 보이는 것은 물하고 혈액됩니다. 물은 초음파 빔이 아주 잘 통과하죠. 통과해가 반사가 없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가, 요 하얀 게 보이죠. 후방 음량 증가가 왜 생기느냐면 가대학 때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면 1등이 60점, 꼴찌가 20점 되면 아주 해피하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40점을 플러스해가 1등을 100점 만들고 꼴찌를 40점 더 해가지고 60점 만들가 저는 제시 없이 통과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불행한 사태가 생기죠.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20점 따면 10점 플러스 해가지고 한 반이 제시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시험 칠 때? 우리 때는 그래 했는데 성적을 그러면 1등에다가 80점, 1등이 80점 되면 20점 플러스가 100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수님 나래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다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고 시험을 치면 시험 성적이 그 다음날 바로 그 우리 교실 뒤에다 벽에다 다 붙여놓거든요.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 다 붙여놓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 친구의 성적을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그냥 바로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 성적이 몇 점인지 내 친구가 몇 점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오픈 다 했어요. 예, 요즘은 민주적이 됐네요. 왜 보면 그게 더 공평한 수도 몰라요. 자기 성적이 바로바로 발표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초음파빔이 다른 데는 산란하고 흡수가 되는데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 감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뒤에 후방 음량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초음파에 보면 낭조할 때는 표면이 스무스하죠. 헤파티시스는 어디서 생기냐면 바일닥트에서 생겼어요. 바일닥트에서 생겼기 때문에 시스트는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었어요. 앱세리움 라이닝 되는 그 시스트는 그거는 트루 시스트예요. 시스트 중에서 앱세리움이 없고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인 시스트는 슈도 시스트, 가짜 시스트. 그렇게 시스트 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안 된 시스트를 슈도 시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앱세리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초음파의 시스트의 경계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네. 다음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은 초음파가 통과하는 벨로시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벨로시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의 빔이 통과하는 벨로시티를 임피던스가 차이가 많은 물질하고 통과할 때는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하고 물하고는 두 물질의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통과할 경계 부분은 반사를 해가 여기 보면 고해코가 보이죠? 요 뒤에도 여기도 고해코가 보이죠? 베개 고해코. 이것은 음양의 계면차가 많은 물질을 초음파가 통과할 때는 고해코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소견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초음파 빔이 굴절을 일으킵니다. 벨로시티가 빠른 데에서 느린 데로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할 때는 이 똑바로 통과할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지만 이 각을 그렇게 경계 부분을 통과할 때는 굴절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드를 타고 가는데 물살이 센 데서 물살이 낮은 데로 가면 보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으로 굴절되죠. 그렇게 이 물은 속도가 느리고 이 주위의 간실질은 속도가 빠르거든.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안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 세포암은 주위의 간 조직보다 간의 세포의 밀도가 월등 높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빔이 경계면에 갈 때 속도가 빠른 데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리프렉션. 그래서 뒤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간경화 환자에서 헤파티시스트하고 저에코 간 세포암하고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터는 양수이고 이거는 암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스터하고 저에코, 무에코, 저에코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어제 아래부터 개막했죠.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의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 타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3할 타자는 강타자고 2할 9푼 9리는 평범한 타자죠. 그러면 3할 9푼 9리하고 2할 9푼 9리는 시즌에 안타 차이가 몇 개 될까요? 한 시즌에 2할 9푼 9리하고 3할하고 안타 차이 4개 차이죠. 3개 하면 4개. 그 3개 더 4개 더 치면 3할 타자고 강타자고 3개 4개 못 치면 2할 9푼 9리는 연봉 협상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에코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스터는 피막이 순으로 스무스한데 저에코 암은 일레귤러하죠. 그 다음에 형태가 시스터는 원형 타우리이고 저에코 간시압하면 끝이 뾰족하고 일레귤러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음양 증강이 증가되어 있는데 HCC도 후방 음양 증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HCC는 only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음양 증강이 나오는데 시스터에 비해서 후방 음양 증강이 약합니다. 경계면에 고에코가 시스터로 있고 HCC는 없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시스터는 헬리오시노가 있고 HCC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강에코입니다. 강에코하고 고에코하고는 약간의 같은 뜻인데 차이가 있다면 후방 음영이 뚜렷한 걸 강에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스키하죠. 칼시피케이션에서는 초음파빔이 주위에 실질하고 스키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반사. 그 다음에 초음파빔이 이렇게 스케일을 통과하면서 감시를 대가 뒤에 섀도우를 만들죠. 그렇죠. 다음에 공기도 강에코로 보입니다. 공기가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점상 에코로 보이고 좀 더 공기가 많을 때는 점상 에코로 보입니다. 선상 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당히 많을 때는 더티한 섀도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공기방울이 있을 때 공기방울이 4개가 있고 그 안에 액체가 보이면 초음파 빔이 요 안에 들어가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켜가 링다운 아트팩트 요렇게 링다운 아트팩트 굉장히 이 공기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행경막 안쪽에 렁이 있죠. 렁 안에는 공기가 있고 그 안에 페퍼 안에는 공기 안에 액체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공기. 그러면 링다운 아트팩트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공기가 많을 때는 더티한 섀도우로 보이죠. 더티 섀도우로 보입니다. 옛날에 시네마 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네마 천국 본 영화 안 봤어요? 시네마 천국 유명한 영화인데 안 봤어요? 본 사람 없네. 공부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영화가 보면 16극장, 26극장, 36극장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날로그 필름을 돌리가 자꾸 보면 필름이 딸가가지고 필름이 영화관 필름이 비오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름이 노화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이제 공기를 통과하면서 칼시피케이션을 틀려가 공기는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틈새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더티 섀도우를 만듭니다. 그 다음 공기가 대량을 했을 때는 이런 리버브레이션 아트팩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음파 각도를 변경시켜 버리면 이게 없어지죠. 네. 다음에는 고에코 지방 고에코입니다. 하얗게 나오는 거죠. 대포전기 지방입니다. 지방간이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면 우리가 지방간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그 트리그레이셔라이드하고 포스포리피드가 있죠. 초음파빔이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을 일으키면 산란파가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음파빔이 헤파토사이트에 팻하고 부딪히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막 옆으로 퍼지게 되죠.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파와 산란파가 부딪혀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산란파가 초음파 빔으로 되돌아오려면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산란을 일으킨 물질이 이렇게 아주 폭이 좁아야 돼요. 초음파 빔의 그 산란이 일으키는 그 산란의 범위 내에 있어야 부딪히지 않겠어요. 이만큼 많이 떨어지면 산란에 부딪히고 올라오지를 않았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산란하고 산란 사이에 다른 물질이 있어줘야 돼요. 헤테로지너스 물질이 있어야만이 이 산란파 부딪혀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런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하 지방이 있을 때 피하 지방은 패티 리본 헤파토사이트에 패트가 구했지만 피하 지방은 only fat 세포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산란을 일으켜도 이물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딪혀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그 고에코로 보이지 않고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물리학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될 거. 이 문과 나온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문과 나온 사람 대학교. 문과 뭐 국어과 뭐 역사학과 뭐 이런 과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올 이과네요. 그러면 이 이과를 공부해가 의과대학에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다. 도움이 약간 됐다. 약간 됐는데 많이 되지 않았죠. 그게 왜냐면 의과대학 공부는 다른 공부하고 틀려요. 의과대학 공부는 첫째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물리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단뒤에 암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왜 되겠어요? 낙제하기 딱 알맞죠. 첫째 이해하고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논리적이고 공부가 잘 못해요. 내가 문과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과였고 이제 2학년 때 문과, 3학년 때 이과를 우리 아버님 때문에 이과를 바꿨어요. 내가 가장 못하는 과목 수학, 물리 너무너무 모여가지고 물리가 왜 인생에 필요한가?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잘하는 과목 국어, 영어, 사회, 독일어 이거는 만점에 가까운데 수학, 물리는 점수가 너무 나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과 들어서 엄청 고생했어요. 물리학, 통계학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본과 와서는 1거에 바뀌어버렸어요. 성적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수업을 딱 들으니까 그 순간 시험이 뭐가 나올겠다는 걸 다 알겠더라고요. 저 선생님은 뭐를 출제하겠다. 저 선생님은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득점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아니까. 저 선생님 그 수업 딱 들어보면 저 선생님 뭐를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아주 쉽죠. 예상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뭐 야구로 말하자면 타자가 다음 공을 뭘 던지겠다를 알면 문제 없죠. 네, 왜냐면 문과였거든요.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비교를 잘해요. A와 B가 같은 점, A와 B가 틀리는 점. 그래서 비교 뭐 인류학과나 이런 데 가서만 사회학과 같은 공부 잘했었거든요. 지나가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음은 중요한 겁니다. 초음파는 그러니까 음양의 계면차가 클 때 반사를 한다겠죠.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입니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과대학 들어오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1, 2등 했는데 의과대학 들어오니까 중2권 되면 부모님 뭐라 하겠어요. 딱 불러가 너는 도대체 밥 먹고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중2권 뺏기 못 내느냐고 억울하죠. 다 공부 잘하는 사람 붙었으니까 거기에서는 절대평가하고 의과대학은 상대평가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육상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400m 남자 계주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4명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400m 계조 선수를 여면 그 미국 국가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 우승하겠어요? 우승은 그냥 예선 통과도 뭐하죠? 3명이 열심히 다 달리는데 1명이 다 추월 당해보면 꼴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게 뭐냐면 키드니의 중심에코 복합제 신우주에는 아주 고에코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우 있고 신우 주위에 지방 저질, 팻, 혈관, 림파틱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빔이 음양 계면 차이가 있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강하게 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에코입니다. 고에코는 딱딱한 물질이 아닙니다. 고에코는 음양이 반사가 많이 되는 걸 고에코입니다. 그런데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코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 에코 복합제의 반사 에코보다 지방의 에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대원외고인데 대원외고죠. 공부 제일 문과에서 저 경북 청송에 30명의 학교에 1등 하는 녀석이 대원외고에 들어가면 왜 되겠어요? 대원외고 평균 성적을 낮추는 거죠. 가가 대한민국 1등 같으면 올리겠죠. 다음에는 단낭 결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단낭의 콜레스테롤 결석은 고에코고 섀도를 만들죠. 당연하죠. 담즙에서 이렇게 콜레스테롤하고 부딪혀가 선상 고에코로 보이죠. 서서히 감시되가 섀도를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뭡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 앱세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앱세륨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가 와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엔갈핑 해가지고 이렇게 버섯처럼 올라가는 거죠. 폴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용종인데 용이라고 하는 게 버섯입니다. 버섯 용자죠.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면 선상 고에코이고 정상 고에코죠. 초음파빔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폴립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해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히스테오사이트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빔을 잘 통과합니다. 연부죠. 그러니까 뒤에 섀도우가 나오지 않죠. 그렇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는 콜로이드가 보일 겁니다. 우리 갑상선은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갑상선은 고에코는? 갑상선은 이렇게 폴리클로스,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있고 앱세륨이 있습니다. 초음파빔 앱세륨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계면을 형성하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에코제니시티가 강하게 반사가 초음파에 이렇게 희게 보입니다. 근데 갑상선에 유도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이 되죠. 유도암이라는 뜻은 파필러리라는 뜻이죠. 유두. 네. 그래서 세포가 막 증식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증식이 되면 초음파의 에코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콜로이드 고에코인데 콜로이드를 밀어내고 세포가 밀집되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이 돼서 저에코를 되게 됩니다. 네. 다음에 섬유결합조직,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리버에서 콜란지오시, 바일닥트에 생기는 콜란지오시 중에 페리페랄 콜란지오시는 고에코로 보여요. 왜 콜란지오시에는 고에코로 보이냐면 콜란지오시 담간에서 생기는 암은 페리페랄 담간에는 1mm밖에 안 되죠. 직경이. 거기서 생기면 암은 필연적으로 간 실질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뚫고 들어오게 되면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일으키고 파이브러스형이 해가지고 딱딱하게 되죠. 그리고 파이브러스 조직은 고에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에코 나오고 담간이 막히니까 담간이 확장이 되죠. 자, 그러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으면 모든 것이 고에코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상대적이죠. 자, 예를 들자면 판크레아스의 캔서입니다. 판크레아스 늑대에 생기는 캔서인데 체간에 생긴 암은 세포가 별로 없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에코로 나와야 될 건데 저에코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의 이유는
판크레아스 젊은 사람 판크레아스는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에 에시나고 랑가한서 셀 있고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는데 팩트가 별로 어큐뮬레이션 안 되죠. 그러나 올드 에이지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시나가 아트로피되고 에시나 주위에 이 소프티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많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판크레아스 캔서 하시면 팻하고 파이브로티슈 어느 쪽이 상대 평가에서 에코가 떨어지냐면 파이브로티슈가 에코가 떨어지고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죠?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상대 평가. 자, 부모가 왔어요. 학생이 와가 야, 요번에 네 수학 시험 회화학 시험 몇 점 쳤냐? 예, 저 90점 땄습니다. 아버님이 되면 야,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 그런데 너 반에 최꼴찌가 몇 등이야? 예, 90점입니다. 제일 못했는 거죠. 나머지는 몇 점이야? 나머지는 평균이 95점이고 100점 받은 사람이 반에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 뭐 했는 거죠. 상대평가입니다. 다음에는 염증세포. 염증세포가 침전이 되면 여기에 뉴트로필하고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 되면 고에코 보이죠. 그러다 조금 더 염증이 생기면 우리 염증세포에서 이 그게 나와가지고 케모탁시 팩터 나가 혈관이 베이소딜라테이션 되고 프루이드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고에코에서 무에코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가 떨어지는 거지 않나요? 저에코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압세스를 만들게 무에코 만들어 버리죠. 다음에는 이제 응고개사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셀 캔서, 전이성 간 종양 중에 세포 성분이 많은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는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괴가 랩트 그로잉이 하게 되면 바스큘라리티가 안쪽에 떨어지죠. 그래서 내부가 코아귤레이션, 응고하는 개사를 시키죠. 그래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응고개사 부분이 센터 부분에 네크로시스 되어버리면 리케팩션 네크로, 액화되면 무에코, 고에코, 저에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걸 벌사이사인계가 메타셀 캔서의 또 중요한 소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응고가 되면 고에코로 보인다. 자, 지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빔이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고에코일 때도 고에코 나오지만 그 구성 물질이 고에코가 아니더라도 음양 계면차가 많은 물질들이 밀집하게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 혈관종이라고 해서 우리 간에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 늘어나가지고 있는 그런 종괴거든. 비나인 종괴예요. 이 혈관종은 작은 혈관종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안에 보시면 무수한 작은 혈관 내강이 있고 거기에 엔도셀리움 있고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초음파빔이 이 혈관종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반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소프티슈하고 엔도셀리움 또 혈관 내강하고 통과하면서 무수하게 작은 혈관 바스큘레이크를 통과하면서 반사가 돼가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근데 해망조마가 커지거나 또는 내부의 혈관 내강이 늘어나면 에코제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됐죠? 작은 혈관이 막 무수하게 있을 때는 고에코지만 안에 혈관 내강이 쭉쭉 늘어나면 저에코가 되죠. 혈관이 저에코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변성이 되고 페리페라는 마진은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고에코로 보이죠. 그 변연이 고에코로 보인다고 해요. 변연이. 자, 보시면 이렇죠. 여기 고에코로 보인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거는 내부는 저에코인데 변연이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죠. 요거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리버 시로시스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리버 시로시스 주위가 고에코 되면 요 변연의 고에코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은 바로
그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스트럭처가 어떠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의 배경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일본의 아사다모가 천재라게 했던데 김연아가 없었으면 밴쿠버 올림픽에 당연히 금메달을 땄죠. 땄는데 김연아라는 참 하늘이 같은 시기에 한 달 차이로 두 사람이 피겨 천재를 만드는 바람에 아사다마오는 금메달을 못 땄는 거죠. 그렇죠. 배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저액고입니다. 우리 몸에서 저액고로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근육은 아주 균질하고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가 빔이 잘 통하기 때문에 저액고로 보입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플루이드가 고이게 되면 저액고로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밀집이 되면 저액고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액고로 보이는 종류에는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액고 물질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균질한 세포가 중식이 돼가 초음파의 투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음양계면을 만들지 않는 균질한 조직이 돼요.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히포바스큘러, 피폐혈성 종류, 하이퍼바스큘러 종류는 고액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슬의 캐피러리하고 세포하고 음양계면을 만들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저액고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CC 정상 간조직은 중심 정맥하고 포탈리에르고 여기에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있죠. 여기에 사이노소이드가 있습니다. HCC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HCC는 간세포가 굉장히 증식하죠. 단위 면적당 간세포하면 정상세포보다 4배에서 6배가 많습니다. 밀도가 당연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증식이 되는 거잖아요.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보다 작죠. 작고 균질하게 많이 증식되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무한복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스몰 HCC는 저액고 보이고 약한 후방 음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액고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노소이드 확장되거나 그 다음에 안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슈더 그랜줄러 포메이션 되면 고액고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직학적 차이 때문에 사이노소이드하고 세포하고 이 슈더 그랜줄러 포면 당연하고 주의하고 음양 계면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화관은 5레이어로 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층에 소화관이 앱세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서브 앱세리얼 티슈가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어요. 요걸 무코사를 하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의 네 개는 이 베슬, 림파틱, 너브, 브랜더 다양한 조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 장막 하층이 있고 장막층이 있죠. 초음파빔이 뇌강하고 앱세리움하고 강하게 반사하죠. 왜냐하면 초음파빔 음양의 임피던스가 다른 물질의 경계는 반사를 많이 한다겠죠. 그렇죠. 반사 이야기. 두 번째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저액고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는 딱딱해서 고액고가 아니고 여기는 소프트한 조직인데 안에 여러 가지 스트럭처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를 해가 아까 해망저와 똑같은 이유이죠. 고액고. 머슬은 균질하니까 저액고고. 이 서브시로사, 시로사는 이거는 파이브러 티슈가 있고 또 시로사하고 바깥하고 음양에 의한 계면차에는 반사죠. 그래서 고액고로 보입니다. 이해가 다 됐죠?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AGMLK가 위점막에 서문까지 염증이 되면 이게 두꺼워지는데 에코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청구조는 유지되죠. 캔서할 때는 뭐 됩니까? 캔서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굉장히 뜨거워 청구조가 부서지죠. 청구조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하고 어큐트 인플레메이션하고 캔서의 구별에서는 청구조가 유지되느냐 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소에코입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우리가 빔 초음파가 가서 반사될 때의 차이에서 병변을 찾는 거죠. CT는 뭡니까?
엑스레이 흡수도의 차이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엑스레이와 CT는 사촌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MR은 또 틀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병면은 초음파가 아주 잘 보이고 어떤 병은 또 초음파는 잘 안 보이고 CT가 잘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망지오마 그렇죠. 해망지오마가 초음파에서 보여가지고 CT를 찍으니까 내가 받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CT에는 서너 개 더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딱 보고 타겟해도 해망지오마가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해망지오마의 반사가 그 조건에 따라서 주위 에코하고 똑같아지면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가장 진단의 문제는 이 결절이 아이소에코 같으면 진단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이소에코더라도 이 변변이 돌출하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포칼 노즈로 하이퍼플라시 FNH라는 얘기인데 FNH 안에는 이 베슬, 업노멀 베슬이 있는 거예요. 업노멀 베슬이 있으니까 여기 결절이구나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종괴의 배년이 이렇게 저에코드가 있거나 이럴 때만 종괴의 배년이 또는 고에코면 결절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에코나 요 에코는 똑같은데 요게 배년에 이렇게 저에코드가 있기 때문에 결절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HCC에서 HCC가 리제네이트 노즐에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되죠.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바스큘라리티가 나쁘기 때문에 팻 인필트레이션이 잘 돼가 고에코됩니다. 요 센터 부분에 저에코가 HCC가 생기면 저에코 되죠. 그렇게 되면 센터 부분은 저에코, 변형은 고에코로 보이가 마치 해망지옴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이런 것이 보이면 해망정화를 하면 안 되죠. HCC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가 CT하고 MR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부가 불균질할 때, 불균질하는 영상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HCC가 커지면 헬로를 동반하고 또 격백이 있고 septum이 있고 안에 내부의 구조가 틀리거나 디프렌시에이션이 틀리면 에코제닉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뭡니까 우리 한식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짜갈려 가지고 음식 만든 신선도가 뭐 있죠 한식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격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HCC에는 변연에 왜 헬로가 생기냐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버립니다. 주위 조직 컴프레션하고 파이브로시스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헬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HCC의 헬로하고는 전혀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메타세 캔서하고 전혀 틀립니다. 메타세 캔서의 헬로는 살아있는 조직이죠. 종양이 래피드 그로잉. 요거는 종양이 슬로우 그로잉 해가지고 캡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타세 캔서의 이런 타겟 사이나 벌사이 사이는 아주 예후가 나쁜 거고 HCC에서는 헬로를 만든 것은 슬로우 그로잉 하는 종기라는 뜻이죠. 전혀 메커니즘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헬로를 만들어낸 거고 요거 모자이크 패턴 여기에 고에코, 저에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겠고 septum이 보이고 요거는 타겟 사인이죠. 타겟 고에코, 저에코, 저에코 이렇게 타겟 사인 보이죠. 타겟 사인 여기 벌스 아이 사인 항선 눈알. 자, 지금까지 이제 초음파의 원리하고 에코제니시티하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가빠이 부처님한테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이 계시네. 한 분 뵙게 없어요. 예, 가빠이 부처님이 팔공산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아주 미남 부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이 가장 잘생긴 장동건을 뺨치는 아주 잘생긴 미남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하면 보시하면 하시면 시주를 하거나 하면 소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갈 때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지 2개 이상 소원을
빌면 무효예요. 나도 저 책을 내거나 좀 중요한 일일 때는 가빠이 부처님한테 가서 지성을 드립니다. 잘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부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산 경남 아무도 없어요. 부산 경남 아무도 없네. 이 부처님이 자유로운 눈을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스트레이트로 가면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가파이 부처님의 그 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도의 80%가 부산 경남이에요. 매일 부산에서 셔틀버스가 부산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 집에 돌아가 손님을 태워가 가파이 오고 또 저녁에는 또 손님을 태워가지고 부산에 가가 부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 태워 온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파이 부처님한테 지성을 드리면 영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어요.